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한국증권협회는 그 증권사끼리 모인 사법인이죠. 사법인에 불과한 겁니다. 불과하고 요과 같이 비교해야 될 것이 KBS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권협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을 2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12번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 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정 결시까지입니다. 사실심 변론정 결시는 2심 판결 선고 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문에 보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되어 있죠? 3심입니다. 대법원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유가 당초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돼 있는데 다시 요 3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변경되는 사유와 당초의 처분 시 그 처분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 당사자가 이 처분 시 그 행정처의 처분 시 그 처분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알고 있다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단정적인 표현 자체가 틀렸다라고 했죠. 뭐 이 지문도 제 판례 조문집에 판례 특강집에 다 있죠. 3번 판례도 있습니다. 4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돼 있는데 바뀌었죠. 여기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실체법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는 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이게 바뀌었더라. 그래서 옳은 거 2번으로 하겠습니다. 13번 봅니다. 공공의 영저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의 영저물이라 하면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공공영저물 개념 이거 제 판례집에도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유체물 포함하죠. 틀렸고 2번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맞습니다. 3번 영조물이 설치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과거에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와 관련해서 객관설이 통설 판례였습니다. 판례였는데 최근에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와 관련해서 주관설에 가까운 태도를 판례가 취한다라고 했죠. 주관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 판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 주관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데 여기 지문도 역시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와 관련해서 주관설에 가까운 태도죠. 그래서 제 판례집에도 나와 있지만 그 고속국도에 지금 타이어가 지금 여기 중앙선입니다. 타이어나 뭐 쇠파이프가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가 늘 여기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매분마다 넓은 국도를 다 관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10분 내지 15분 전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지나갈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뒤에 어떤 차에 의해서 이 뭐 타이어 바퀴라든지 아니면은 쇠 파이프가 떨어져 가지고 요게 이 타이어 이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새 파이프나 타이어를 충돌함으로써 자동차가 전도된 경우에 이 경우 고속도로 관리공사에게 매분 영조물을 완전 무결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관식에 가까운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지금 맞고 4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관리 주체가 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봅니다.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요거 행정처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법령 특강 시간에도 했고 문제도 관련 문제도 다뤘습니다. 재량이라고 했죠. 재량. 그 다음에 2번 원칙적으로 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개고를 할 때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작위의 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의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돼 있는데 부작위 하명의 경우에 먼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이 인정되려면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됩니다. 부작위 의무의 경우에는 이 부작위에 대해서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법률 규정이 있든지 아니면 부작위에 대해서 자기 의무로 자기 의무로 전환을 요구하고 이 전환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다퉈야 되는데 지금 부작위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이 대집행하고 불가증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불가증력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그 행정대집행법에서 불가증력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대집행 요건이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대집행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요 4번 지문도 아마 법령 특강 시간에 문제를 한번 다뤄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의 압류 처분은 무효이다 돼 있는데 지금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압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해서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1번 지문은 틀렸고 2번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맞습니다. 이 가산금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참고로 요것도 역시 다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법률 특강 시간,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가산세를 별도로 원래 신고 금액에다가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요거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근데 가산금이라든지 중간상금은 100분의 3, 1000분의 12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납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해서 보면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즉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거죠. 100분의 3, 1000분의 12 해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지금 맞고 3번 조세부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돼 있는데 맞습니다. 요것도 팔레 특강 시간에 무수한 거죠.
이 근거법령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 100만 원 과세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근거법령이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 요게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이 났고 요 조세 부과처분에 만약에 불가증력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요 위헌 결정의 효력은 불가증력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만 소급을 하고 불가증력이 발생한 기간에는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했고 요때 조세 부과처분 요 100만 원 과세 처분은 요거 취소 사유라고 했죠. 왜냐니까 이 근거법령이 위헌 결정 남으로써 법규 위반의 중대성, 즉 하자의 중대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래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령을 집행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법령이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단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서 공무원의 고유과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세 부과처분은 취소 사유이고 요 근거법령이 유효해야 여기에 기해서 체납처분도 유효하게 됩니다. 이 근거법령이 유효해야 이게 유효한데 근거법령이 위헌 결정냈기 때문에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처분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고 4번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야 한다. 공매통지 자체는 이것도 팔레집에 있죠. 공매통지 자체로 소유권이 변동됩니까? 안 됩니다.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매처분은 공매처분을 통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죠. 처분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3월 달에도 이야기했고 팔레특강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라서 취소 사유는 된다라고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라서. 그렇지만 이게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매통지가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이게 집이 경매되는갑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채무를 갚겠죠. 근데 이걸 공매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공매통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소유자 등이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공매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공매통지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성은 부정된다라고 했습니다. 16번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 사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되는데 이 확정 판결이란 말이 나오면 기판력, 기속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1번 질문에 A 시장은 갑이 청소년을 유흥 측계권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취소 확정 판결의 사유가 보니까 연령을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됐죠? 지금 기판력은 후소법원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판력이 발생하고 기속력은 처분행정청 또는 다른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질문에 보니까 A 시장은 나오기 때문에 처분행정청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청소년을 유흥측계권으로 고용을. 그 처음 사유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는 사유로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소년을 유흥측계권으로 고용했다는 사유죠. 고용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취소 처분을 했는데 지금 이 기속력이라는 것이 판결 주문 및 계계 위법 사유에 미치는데 이 계계 위법 사유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여기
여기에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 유흥적객원 고용은 요 연령을 확인하지 않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는 사유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거는 전혀 별개의 사유죠. 별개의 사유고, 그 다음에 요게 기판력 객관적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 기판력 시적 범위를 봤을 때 시적 범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또 별개의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처음 A시장이 영업 취소 처분을 할 때 여기 연령을 확인하지 않아 가지고 유흥주점 출입을 이유로 지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취소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 취소 확정 판결이 났죠. 취소 확정 판결이 나고 요때 다시 두 번째 여기 청소년을 유흥적객원으로 고용했다는 사유로 다시 영업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원래 기속력이라는 것이 기속력의 시적 범위가 언제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기속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사유죠. 그 뒤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속력의 시적 범위를 보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보던 기속력이 다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일반 해설을 기속력의 시적 범위로 해설을 할까라고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 판례를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강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여기 기속력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에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반복 금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만 아니면 영업허가 취소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은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은 반복 금지 의무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번에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맞죠? 청소년을 출입도 안 시켰는데 뭐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했다는 사유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청소년 아직 출입을 안 시켰는데. 그래서 3번 지문은 맞고, 4번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더라도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됐는데, 여기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났다면은 취소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 그 행정청은 여기에 대해서 그 취소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반복 금지 의무하고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지금 그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 청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 경우 별개의 처분으로 봅니다. 별개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 판결의 효과로서 반복 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청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 영업 취소 처분을 해도 이거는 반복 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4번 지문이 틀렸네요. 그 제8회집에 뭐 유사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력과 관련된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 17번 보시면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헌법 제23조 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 되어 있는데, 이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것은 요거 위헌 무효설의 입장입니다.